우리 내 삶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꽤나 안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. 둔촌 주공이 입주 대란이다,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, 아니면 노도강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30평대가 2억이 떨어졌다, 3억이 떨어졌다, 이런 얘기들. 이 8년 만에 9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,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겠습니까? 더 이상 빚으로 이뤄왔던 그런 경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,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성장 둔화에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PD 수첩을 보니까 회사 밖으로 밀려난 50대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.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, 참 많이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세상이 정글이고 되게 지옥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저 신경도 안 쓰는 거죠. 내 이야기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는 그냥 1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참 씁쓸한 건 좀 뒤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 가지지 않는 겁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.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, 좀 더 깊이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죠. 앞으로 우리는요, 더욱더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남을 원망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술과 도박과 여자 이런 데 빠지겠죠. 그리고 이제 정말 바닥까지 간다라는 겁니다.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은 이들이 더 가지려고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몰락하는 거고,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도 되게 고마워하며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은요,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고 하죠. 공짜로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공짜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엉망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네 인생이 되게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지루합니다. 그래서 안 아프고 그냥 무난하게 지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건데, 남에게 지배 안 당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, 사람들은 그런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, 고민들, 걱정들,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질 수 없는 거죠.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투쟁이라고 하죠. 가보지 않았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, 더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,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내 스스로 나의 중심을 잡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.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. 고민스럽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과연 좀 괜찮을 수 있을까? 라는 이야기를 제 스스로에게 계속합니다. 참 걱정이죠. 내 스스로 나의 자리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?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PD수첩에 나오는 이 베이비 부모들의 그 퇴직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참 힘들죠.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그들이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겠다라고 뛰어드는데, 이게 되려 이제 기업들에게는 나쁘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. 저 임금으로도 계속 부려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싼 값에 후려치는 거죠.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빚 갚느라고 더욱더 은행에 돈을 다 갖다 바치다 보니 쓸 돈이 없어서 내수가 거의 실종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. 백화점에 사람이 없고 식당에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편의점만 좀 사람들이 몰리고 나머지 곳은 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신용대출 상당금리가 10%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. 과연 10%가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? 과연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걸까? 라는 생각도 들죠. 허세 부리고 과시하고 까불어대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, 그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취해서 같이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까불어대면요, 인생이 더 엉망이 되는 거죠.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순식간에 파멸하는 걸 너무도 많이 목격하고 지켜봅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저 현실에서 힘들다면서 온라인에서 남들 욕하고 꼬장 부리는 놈들 많고요. 비대면이고 신분 노출 안 되니까 더 이제 그러는 거죠.
현재 인생이 힘든 이가 많아서 아마 그들이 온라인 비대면상에서라도 그렇게 가오부리고 가시하고 잘난 척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세사 탔다가 할부 감당이 안 돼서 대파는 이도 많답니다. 분수지키고 가시 안 하고 실속 차리며 사는 게 가장 나은데,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. 차근차근 착실하게 움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언제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죠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착실하게 살아가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그 가능성에 기대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나의 정성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약간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 폭등으로 돈을 쉽게 벌 거라고 생각한 이들이 너무 많이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큰 코 다치는 거죠. 부동산도 자신이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그게 내 돈인 건데 생각만으로 자꾸 돈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죠. 그렇게 우쭐하고 빚내서 집 사서 연끌해서 돈 번다 이런 착각이 그들을 많이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그들은 많이 몰락할 예정입니다. 주택담보대출 30년, 40년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. 연끌족들이 지금 계속 금리가 오르는데 괜찮겠냐고요. 벌 일 없겠냐고요. 집값 오를 때 팔아서 시의 차익을 가졌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. 고소득층이다, 연봉이 1억이다, 2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출원리금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허덕인답니다. 고소득 중상층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그들이 사는 삶은 더 빡세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지금 각 기업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내보내려고 혈안입니다.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괜찮을 수 있을까? 나아질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죠.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럽고 더 고민이 가득되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. 기준금리가 내려도 연끌들의 이자만 계속 오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연끌한 이들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. 앞으로 4년 5년이 많이 어렵죠.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잘 고려해야 됩니다. 곧 있으면 경제 대공황이 닥치는 겁니다. 내수 붕괴가 이미 시작됐고요. 내 집, 내 사업, 내 가게, 내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. 점점 사는 게 빡세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고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업에 준 대출 연체도 심하고요. 이 가계대출도 연체가 심하고 카드 연체도 심하고 최근에 예금 보장 한도를 1억까지 늘린다라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. 지금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